신경과 의사들이 전하는 친절하고 자상한 이상운동 질환 이야기, 파킨슨 TV 플러스의 사회를 맡은 한희경입니다. 오늘도 전문가의 시각에서 진행을 도와주실 이웅우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노원을지대학교 병원 신경과 이웅우입니다. 대한 파킨슨병 및 이상운동질환학회 홍보이사를 맡고 있습니다. 지난 에피소드에서 함께해 주신 새로운 신경과 교수님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경희대병원 유달라입니다. 안녕하세요. 삼성서울병원 안종현입니다. 네, 유달라 교수님 방송 나오고 나서 주변의 반응이 아주 뜨거웠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환자분들이 나오는 화면과 좀 다르다고 많이 낯설어 어떻게 다르다고요, 선생님? 더 잘 나왔다고 하시는 게 많은 작가님들의 편집 덕분인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 교수님은 뭐 이렇게 복도를 다닐 수가 없었다고. 네, 많이 부끄러운데요. 제가 나오는 방송을 차마 다 보지를 못해서 환자분들이 이제 방송 잘 봤다고 말씀해 주시면은 애써 이제 빨리 치료하자고 말을 돌리시는군요. 네. 그렇군요. 네, 이웅우 교수님, 오늘은 또 어떤 주제에 대해서 얘기 나눠볼까요? 지난주에 얘기하려다가 만 보톡스 아닌가요? 네, 사실 저희가 이거를 따로 특집으로 좀 빼려고 했었는데 좀 이제 기다리시는 것 같기도 맞아요. 하고 그래서 바로 연달아서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상운동 질환에 적용하는 보툴리눔 독소, 일반적으로는 이제 보톡스라고 하는 그런 약제를 가지고 저희가 주사 치료를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제가 여기서 보톡스 이야기를 들을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는데요. 어쨌든 매우 기대가 됩니다. 그럼 오늘도 파킨슨 TV 플러스 구호 외치고 시작해 볼까요? 대한 파킨슨병 및 이상운동 질환학회가 함께하는 파킨슨 TV 플러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보툴리눔 독소, 편의상 많이 쓰이는 보톡스라고 부르겠습니다. 이 주사의 작용 원리가 뭘까요? 저는 피부과에 가서 한 번씩 이렇게 주름 때문에 이렇게 맞아본 적은 있는데요. 그러면은 조금 주름이 이렇게 팽팽하게 펴지는 느낌도 받고요. 그런데 이게 신경과 이상운동 질환에 어떻게 치료로 사용된다는 건지 도저히 이렇게 매치가 안 됩니다. 안종희 교수님, 저를 과학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흔히들 알고 계시는 보톡스인데요. 이제 미용 목적으로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이렇게 치료 목적으로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보톡스라는 거는 상품명이고 우리가 보툴리눔 독소라고 하는 이제 독소를 약하게 만든 상품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툴리눔 독소라는 거는 우리 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눔 세균에서 증식하는 독소를 얘기를 하는 건데 예전에 통조림에서 발견된 이런 독소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사망한 사건들이 있었는데 이때 확인을 해보니까 보툴리눔 독소 때문에 근육이 마비가 되고 심한 환자들은 호흡근이 마비가 되면서 사망하게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이제 알려져 있게 됐는데 사람들이 대단한 게 이런 독소를 가지고 어쨌든 치료 목적으로 또 개발을 해서 이제 근긴장 이상뿐만 아니라 다양한 병들에서 치료 목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듣고 보니 그러네요. 도구로 치료제를 만든다. 정말 대단한 일인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 보톡스는 어떤 식으로 근육을 마비시키는 건가요? 네, 그건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보통 이제 근육이 이렇게 수축을 하려면 운동신경이 이렇게 이제 신호를 전달해서 근육에 이제 신호를 전달해 줘야 되는데 이 운동신경하고 근육은 이제 살짝 떨어져 있어요. 이렇게 네네네네. 떨어져 있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명령을 전달하면 좋을까요? 글쎄요, 뭔가 둘 사이를 이어주는 커플 매니저 이런 역할을 하는 어떤 그런 게 있지 않겠습니까? 네, 정확하게 맞추셨는데요. 사실 이렇게 이제 신경이 있고 근육이 있으면 요 사이 간격이 있고 요 신경 말단에서 아세틸콜린이라는 게 분비가 됩니다. 그래서 신경에 신호가 전달돼 오면 끝에서 아세틸콜린이 분비가 되고 요게 근육에 탁탁탁탁 붙으면 근육이 이렇게 수축하는 원리거든요. 근데 어떤 원인에 의해서 어떤 기전에 의해서 이 운동신경이 계속 신호를 보내게 되면 아세틸콜린이 계속 나오게 되고 근육은 계속 수축할 수밖에 없죠. 이런 게 이제 이상운동 질환의 일종이고요. 그럼 어떻게 해주면 좋을까요? 근긴장 이상증은 근육의 수축을 막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보톡스로 뭘 이렇게 잘 이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유달라 교수님?
네,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네네. 보툴리눔 독소는 신경 말단에서 아세틸콜린이 분비되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결국 근육으로 전달되는 아세틸콜린의 양이 줄어들게 되면서 비정상적인 근육 수축을 억제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보툴리눔 독소가 어떻게 근긴장 이상증 환자한테 쓰이는지 조금 이해가 되셨을 것 같은데요. 근데 이 보툴리눔 독소 치료제는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죠. 유달라 교수님께서 조금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죠. 네, 작용 기전은 유사하지만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들은 신경 근육 신호 전달을 차단하는 타겟 단백질이 서로 다릅니다. 그리고 작용 강도도 서로 차이가 납니다. 따라서 치료 목적으로 개발된 것 가운데 가장 흔히 쓰이는 것이 A형과 B형이며 추출한 균주에 따라서 A형도 여러 가지 종류가 다양하게 있습니다. 각 단위별로 작용 강도가 다르기 때문에 같은 치료 효과를 보이기 위해서 쓰이는 약물의 용량도 달라지게 됩니다. 네, 이웅훈 교수님, 보톡스가 근육을 살짝 마비시킨다는 건 알겠어요. 주름 같은 경우도 보톡스를 맞으면 이게 안 움직이니까 약간 이렇게 펴지는 느낌을 받는 거 비슷한 그런 느낌 같은데요. 그런데 어떤 원리로 마비가 되는 건지 그게 좀 이해가 안 가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근육 말단에서 아세틸콜린이 이렇게 나오는데 보툴리눔 독소가 분비를 막아주는 역할을 하면 이게 전달되는 물질들이 덜 나오니까 근육의 수축이 적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수축이 많은 병에 쓸 수 있는 겁니다. 저희가 이상운동 질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 여기 이제 파킨슨 TV 플러스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보톡스가 잘못 움직이는 근육들을 선택적으로 마비시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사경증 예를 드셨는데 고개가 이렇게 잘못 움직이면 특정 근육이 더 많이 작동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살짝 마비시키면 힘센 근육이 다시 힘이 조금 약해지면서 힘이 안 센 근육하고 균형을 맞추게끔 그렇게 하는 게 이제 치료의 원리입니다. 네, 그러니까 수축된 근육을 마비시켜서 근육이 더 이상 쪼그라들지 않게 이렇게 막아주는 거랑 비슷하네요. 그러니까 미용적인 목적과도 약간 비슷하게 맞아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잘 이해했습니다. 네, 보톡스는 원래 보툴리눔 독소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들어본 내용을 떠올려 보면 독소라는 이름이 떠오르지 않을 정도로 정말 유용한 약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 보톡스 치료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도 궁금한데요. 이번에는 유달라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네, 근긴장 이상증은 신체의 다양한 부위에 다양한 중증도로 발생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국소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보툴리눔 독소 주사로 치료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목에 발생하는 사경증 경우에는 비정상적인 일부 근육의 수축에 의해서 머리가 돌아가거나 숙여지거나 갸우뚱해지거나 할 수 있는데 여기에 주로 작용하는 근육들을 타겟으로 경험적인 용량으로 보툴리눔 독소를 주사하면 고개의 방향이 완화되고 머리의 불규칙적인 떨림도 적어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고개가 한쪽으로 돌아가는 사경증의 경우에 고개의 반대쪽에 두드러지게 작용하는 근육에 보툴리눔 독소를 주사함으로써 고개의 방향을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간혹 눈 주변에 발생하는 안검 경련의 경우에는 눈이 강하게 수축하는 것 주변으로 보툴리눔 독소 주사를 놔서 눈이 심하게 감기는 것을 좀 완화시켜 줄 수 있고 얼굴의 아랫부분에도 근긴장 이상증이 발생하는 메이지 증후군도 있는데 이 경우에도 보툴리눔 독소 주사를 통해서 불수의적으로 수축하는 부분을 완화시켜 줄 수 있습니다. 네, 생각보다는 원리가 단순한 것 같은데요. 일단 힘센 근육을 좀 침묵시킨다 이거군요. 그럼 목 외에 이런 다른 부위에 발생한 근긴장 이상증도 뭐 이런 같은 원리로 이렇게 치료하는 거겠죠? 네, 그 부분은 제가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사경이나 안검 경련에서 주로 이제 보톡스 주사를 많이 하게 되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이제 팔다리에 생기는 근긴장 이상증에도 보톡스 주사를 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글씨를 쓸 때 증상이 생긴다든지 뭐 악기를 다룰 때 증상이 생긴다든지 걸을 때 증상이 생기는 이런 근긴장 이상증들이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어떤 특정 근육에 힘이 많이 들어가서 악기를 다룰 때만 증상이 생기거나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하는 근육을 찾아서 해당 부위에 주사를 하게 되고 이렇게 과도하게 힘이 들어가는 근육에 힘을 빼놓으면은 증상을 좀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악기를 다루거나 뭐 글씨를 쓸 때는 증상이 좋아지더라도 일상생활을 할 때도 힘이 좀 빠져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히려 힘이 빠져서 불편함을 호소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어쨌든 보톡스 주사라는 게 병 자체를 조절하거나 증상을 조절할 수 있는 건 아니고 힘을 빼놔서 이제 증상을 조절하기 때문에 그러한 제한점이 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보톡스 주사가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질환이 반측 안면 연축, 반얼굴 연축이라고 하는 병입니다. 한쪽 얼굴 근육을 담당하는 얼굴 신경이 불수의적으로 자극이 돼서 얼굴 근육들이 움찔거리게 되는 증상인데 이때도 움찔거리는 얼굴 근육 주위에 주사를 함으로써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두 분 교수님께서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사실 이거는 빙산의 일각이고요. 네. 신경과 영역에 또 다른 이상운동 질환이 있습니다. 떨림, 간대성 근경련, 또 운동틱, 이런 다양한 이상운동 질환에도 보톡스 주사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상운동 질환 외에 또 신경과는 더 넓으니까요. 그 영역 중에는 뇌졸중 생기고 나서 이제 다리가 이렇게 좀 뻣뻣해지신다든지 아니면 뭐 팔이 뻣뻣해지신다든지 하는 분들의 이제 이완 목적으로 보톡스를 쓸 수도 있고요. 또 신기한 거는 만성 편두통 환자한테도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방 목적으로 주사를 하는데 이때는 아세틸콜린에 관련된 이제 기전이 아니라 다른 염증 그리고 중추 감작을 담당하는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신경계 기전을 통해서 만성 편두통의 빈도를 줄일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 신경과 외에 또 확장을 하면요. 네. 침이 많이 나오시는 분들도 있고 땀이 많이 나오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치료 목적으로 쓰기도 하고 비뇨의학과에서 과민 방광을 치료할 때도 쓰기도 합니다. 네, 생각보다 보톡스 주사로 치료가 호전될 수 있는 이상운동 질환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이웅우 교수님, 저 미용으로 주름 때문에 제가 보톡스를 한번 맞아 볼 때도 이게 영구적이지 않잖아요. 뭐 6개월 뒤에 한 번 더 맞아야 된다거나 이런데 이상운동 질환 치료에도 마찬가지인지 그 부분도 궁금합니다. 어떠실 것 같으세요? 이것도 좀 어느 기간이 되면 또 맞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원리니까요. 미용하고 비슷하게 작동을 하거든요. 그래서 보툴리눔 독소 효과가 영구적이진 않고요. 한 3개월 정도 저희가 봅니다. 그래서 3개월 기준으로 조금 짧은 분도 있고 조금 긴 분도 있고요. 치료 받으시는 분들에게 조금 도움이 되는 내용이라면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시점은 이제 조금 며칠 지나서고요. 한 1, 2주 정도는 지나야 증상을 충분히 호전을 보실 수 있습니다. 간혹 제가 이제 받는 질문이 선생님 오늘 주사 맞았으니까 저 좋아진 것 같아요 이러면 사실은 그건 환자의 그런 느낌이거든요. 심리적인 네, 거구나. 심리적인 네. 거고요. 그래서 시간이 조금 지나면서 천천히 작동하는 약이 보톡스고 천천히 효과가 사라지는데 그게 이제 3개월 기준이라는 거 이거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강조하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요. 네네. 간혹 효과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예를 들어서 한 달에 한 번, 뭐 2달에 한 번 이렇게 맞고 싶다고 하더라도 너무 자주 맞으면 이제 보톡스 자체의 면역력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면역력을 안 생기게끔 하려면 최소한의 기간은 유지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군요. 이러한 사항을 미리 숙지해 두시면 환자 입장에서는 효과를 어느 정도 예상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안 교수님, 혹시 부작용은 없는지도 궁금해요. 네, 저도 없었으면 좋겠지만 있어요? 안타깝게도 네. 이제 보톡스 주사를 하면서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생길 수가 있는데요. 이제 뭐 얼굴이든 어느 부위에 맞았을 때 멍들고 아픈 게 제일 흔하게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이고요. 대표적으로 얼굴에 주사를 했을 때 눈 주위에 주사를 하게 되면은 이제 표정이 좀 어색해지신다든지 아니면 눈이 감기는 근육에 힘을 빼놓기 때문에 눈이 좀 덜 감겨서 세수를 할 때 비눗물 같은 게 들어가거나 좀 건조하거나 이런 증상들이 생기실 수도 있고요. 비눗물이 들어간다 그렇다면은 이제 비누 사용하지 않고 물로만 당분간 세수를 하시는 것을 권장해 드리고요. 드물긴 하지만 눈을 움직이는 외안근에 마비가 생겨서 물체가 2개로 보이거나 복시가 생기는 증상도 간혹 생길 수 있습니다. 또 입 주위에 맞았을 때는 침이 좀 흐르거나 입술이 씹힌다든지 입 모양이 비대칭적으로 생기는 증상들도 생길 수 있습니다. 또 목에 주사를 했을 경우에는 목 가누는 힘이 부족해져서 가누는 게 불편해지시거나 또 삼킴 근육까지 약간 힘이 빠졌을 때는 삼킴 장애가 생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부작용들은 대부분 일시적이고 4에서 6주 정도 지나면 호전이 되기 때문에 조심하면서 좀 기다려 보는 것이 방법입니다. 안 교수님께서 보툴리눔 독소 치료, 보톡스의 치료 부작용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어떤 분한테 부작용이 나타날 거다, 어떤 용량을 쓰면 부작용이 나타날 거다,
이렇게 저희가 예상할 수 있으면 좋지만 사람마다 생김이 다르듯이 근육의 뭐 반응 정도, 크기, 또 저희가 써야 되는 양이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저희가 치료를 하면서 그 환자분께 맞춰가는 과정을 거칩니다. 뭐 부작용이 많았으면 다음에 양을 줄인다든지 어떤 위치에 놨을 때 불편하면 그 위치를 좀 옮긴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저희가 조절을 하거든요. 한 번 치료에 만족스럽지 않다고 너무 실망하시지 말고 끝까지 잘 상의하셔서 치료를 꾸준히 받으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보툴리눔 독소 주사 치료의 구체적인 효과와 부작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저희 파킨슨 TV 플러스가 더 친절하고 자상하잖아요. 한 장으로 캡처해 놓고 편안하게 보시라고 요약 정리해봤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신경과 의사들과 함께 알아보는 이상운동 질환에 대한 모든 것. 파킨슨 TV 플러스 이상운동 질환과 보톡스 치료편을 마무리할 때가 됐습니다. 오늘 두 분의 교수님과 함께 했는데요. 두 분 오늘 어떠셨어요? 네, 지난 에피소드 때보다는 좀 덜 떨어서 다행이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이 시간이 치료를 결정하시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웅훈 교수님 오늘 어떠셨어요? 네, 사실 오늘 또 제가 보톡스 치료를 하고 왔거든요. 또 설명을 하려는데 오늘은 또 환자분이 굉장히 많은 날이었는데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나 매번 고민하다가 오늘 두 분 교수님의 이런 자세한 설명을 빌어서 앞으로는 이제 저희 파킨슨 TV 플러스 보시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분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 이상운동 질환의 치료 가운데 보톡스 주사가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내용, 효과와 부작용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하시고요. 주치의와 상담을 통해서 증상에 많은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한 파킨슨병 및 이상운동 질환학회가 함께하는 파킨슨 TV 플러스 지속적으로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같이 할까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그럼 다음 이 시간에 우리 다시 만나요.